안녕하세요, 친구. 처음에 기아 소렌토 프라임은 2.2리터 200HP 디젤 엔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범위는 최고급 자연 흡기 가솔린 V6 3.3 250cp로 희석되었습니다. 가솔린 2.4 188마력 직접 연료 분사 기능은 2017년에만 등장했습니다. 2.4 GDI는 세이터2 제품군의 사기통 알루미늄 엔진입니다. 그는 2009년에 데뷔했다. 2018년 스타일을 변경한 후 3.3리터 용량의 6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대신 동일한 출력의 3.5리터 용량의 V6가 장착되었습니다. 분산 연료 분사 기능을 갖춘 두 장치는 모두 램더 제품군에 속합니다. 2.2 CRD D4HB 터보 디젤은 이전 모델과 친숙합니다. 그런데 새마력이 됐어요. 더욱 강력해지고 20Nm의 토크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엔진 모두 아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기아 소렌토 프라임에는 현대, 기아 자체 디자인의 자동 변속기만 탑재됐다. 스타일 변경 전, 독점적으로 6단, 이후 8단. 기본 2.4 GDI를 갖춘 스타일이 변경된 자동차는 여전히 6단 자동과 짝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현대화되었습니다. 수정된 토크 컨버터 포함. 다수의 새로운 8단 자동 변속기가 20에서 4만 킬로미터 범위에서 고장났습니다. 상자는 보증에 따라 교체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2019년에 생산된 소수의 디젤 버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모든 토크가 앞차축으로 전달됩니다. 미끄러지는 경우 전자장치는 최대 50%의 힘을 뒷바퀴에 전달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앙 터널의 버튼을 사용하여 클러치를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크가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절반으로 분배됩니다. 다이너맥스 전기 유압식 클러치가 장착된 사륜 구동 변속기는 이전 모델과 친숙합니다. 불행히도 잠시 후 특징적인 오작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트랜스퍼 케이스와 기어박스 디퍼렌셜의 스플라인 연결부와 우측 전면, 드라이브 샤프트 지지대 부분의 스플라인 연결부의 부식 및 마모입니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트랜스퍼 케이스 스플라인 연결부를 습기와 먼지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추가 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조립 중에 제공된 윤활유와 마찬가지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적인 대책, 이른바 전륜구동 방지. 그 본질은 검사, 녹 제거 및 스플라인 윤활을 목적으로 트랜스퍼 케이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오른쪽 앞차축 샤프트의 지지대도 평행하게 분리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는 전륜구동 클러치 바스켓이 파손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으며 주로 디젤 버전에서 일반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맥퍼슨 스트럿이 설치되고 후면에는 이중 하부 컨트롤 암을 갖춘 멀티링크가 설치된다. 셋이 설정을 사용하면 무게와 크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아 소렌토 프라임은 대형차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민첩한 느낌을 줍니다. 서스펜션은 고르지 않은 표면에 잘 대처하지만 비포장 도로에서는 상당히 뻣뻣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티어링은 전력 보조 장치를 사용합니다. 서스펜션 요소는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전면 스테빌라이저 스트럿은 5만에서 9만 킬로미터 후에 노크되기 시작할 수 있고 후면 스테빌라이저 스트럿은 10만 킬로미터 후에 노킹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볼 조인트와 조용한 레버 블록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만 킬로미터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후방 완충 장치는 때때로 60에서 10만 킬로미터 후에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전면 충격 흡수 스트럿은 10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됩니다. 무게가 2톤도 안 되는 SUV에는 비교적 적당한 크기의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공장 앞 브레이크 디스크는 때때로 과열을 일으켜 제동시 진동이 발생합니다. 때때로 세 번째 소렌토의 소유자는 조명이 꺼지는 문제로 인해
보증 대상 외부 전면 도어 핸들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2에서 3년 사용 후 더 이상 닫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과 가이드에는 유지관리, 청소 및 윤활가 필요합니다. 다른 소유자는 전기 모터와 슬라이더의 보증 교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헤드라이트는 딜러가 해결하기를 꺼리는 매우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범퍼 손상을 발견한 서비스 센터에서는 헤드라이트 교체를 거부합니다. 불행하게도 범퍼가 장애물과 거칠게 접촉하면 실제로 손상, 균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헤드램프 마운팅의 열악한 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가죽 장식은 20에서 6만 킬로미터 후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긁히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흔히 발견됩니다. 사멸 시트용 에어컨이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 후면 회로 튜브, 오른쪽 뒷바퀴 부분가 부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